자, 긴급 진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작년부터 2020년 초에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오셨던 분이었죠. 자, 이분과 함께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한 차례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게 시장 반등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가는 더 빠질 것인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올 초에 변동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 변동성이 나타나고 나서 저희 방송에도 다시 한번 한 차례 출연을 해주셨었잖아요. 예.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한 20% 조금 넘게 하락했을 그 시점이었었는데 예. 한 10% 정도는 더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실제 고점 대비 30%까지 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뭐 충분히 주가가 이제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네네. 제가 그동안 미국 주가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요. 네.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이런 경제 지표에 비해서 예, 미국 주가 한 25% 정도 가대평가됐다. 네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고점에서 지금 30% 가까이 떨어졌고 지금 그런 경제 변수에 비해서 이제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네네. 문제는 그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금방 반등하는 게 아니고 또 경기 상황을 봐가지고 좀 저평가 국면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네네. 예. 자, 그렇다면은 사실 그런 저평가 국면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사실 저평가 국면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는 경기를 이제 담당하는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거의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세우고 또 뭐 4차 경기 부양책까지 우리가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예, 미국의 정책 보면 정말 신속하고 과감합니다. 네네. 뭐 금리 0%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 지금 4차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미 연준의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또 5조 달러가 넘었어요. 네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미 정부는 또 2조 2천억 달러, 미국 GDP가 작년에 21조 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그 10%에 가까운 부양 정책을 냈죠. 분명히 이게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책이 경기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네.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지난 2월까지 역사상 가장 긴 128개월 확장 국면을 보였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지난 2월이 경기가 정점이었다. 이미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 네. 수축 국면에 접어든 것을 가장 주도하는 것은 소비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 70%고요. 그다음에 소비가 내구재, 비내구재, 그다음에 서비스 소비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네네. 근데 내구재 10%, 비내구재 20%, 서비스 소비가 20%요. 네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서비스 소비 지출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게 급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네네. 과거 보면은 미국 경제가 수축 국면 접어들면 평균 15개월 정도 지속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초기인데 벌써 경기 저점 이야기는 너무 빠르다. 네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겨우 한 달 됐는데. 예. 그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더 궁금한 게 일단 그 질문부터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경기 침체는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개분기,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역성장 할 것 같고. 근데 경기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융 위기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부채 위기를 터뜨릴 것 같으냐라고 여쭤본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사실 이번 위기가 저는 부채라고 봤는데 네네. 또 부채 위기를 부채로 막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각국이 가감한 정부 재정 정책 써가지고 네. 경기는 회복되는데 경제 주체가 부실해졌어요. 네. 미국은 정부, 그다음에 중국은 기업, 우리나라는 가계가 부실해졌죠. 네네. 근데 경기가 너무 빨리 위축되니까 또 정부가 돈을 쓰면서 부채를 더 늘려가고 있는 과정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채를 부채로 막기 위해서 부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경기를 살리는 과정에서 부채의 디레버리징의 경우에는 좀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경기 충격이 적은 그렇죠. 거잖아요. 우선은 살려야 되죠. 네네. 우선 이대로 가다 하면은 가계 기업도 다 현금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신용위기, 경제위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지금 뒤따라서 가감히 네네.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정부도 지금 잘하고 있다. 우선은 지금 가계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고 네네. 나서 그 다음에 그렇죠. 좀 구조적 문제가 이야기가 돼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 실업 문제는 어떨까요? 미국은 아무래도 소비가 가장 주요한 그 GDP의 75%를 차지하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될 경우 아주 큰 타격인데 실업은 소비와 직결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미국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니까 사실 누구도 상상 못했던 382만 건. 그러니까요. 뭐 가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70만 건을 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뭐 300만 건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뭐 4월 1일 날 미국 시간으로 뭐 3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10만 명인데요. 네. 이거는 뭐 훨씬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뭐 3월은 좀 충격이 적고 4월 가면은 충격이 더 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실업률이 거의 50년 만에 최저치인 뭐 3.5% 유지했습니다만 네. 실업률이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미국 실업률하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보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네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소비가 그렇죠.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네. 소비가 줄어들면 미국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미국 경제는 아마 2분기에는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전년 기비 연율로 해가지고 네네. 뭐 30% 감소한다. 뭐 그 정도 충격은 올 거예요. 근데 3분기 가서는 이제 충격이 많이 감소되면서 아마 서서히 플러스로 돌아설 텐데 연간 전체로 보면은 네. 소비 중심으로 올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비 중심으로는 마이너스 성장밖에 예. 안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건 국제 유가거든요. 예. 국제 유가가 그 사실 오늘 밤까지가 또 마감 기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펙에서 본인들이 감산을 하기로 했던 시간이 이제 3월 31일까지인데 원래 그러면 이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밤 되기 전까지는 뭔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혹은 오펙 플러스 기업 그 국가들이 모여서 뭔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예. 논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유가가 저는 뭐 과거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요. 네네.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 여진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펙의 감산 행위가 안 되고 네네. 러시아가 또 미국하고 그 주도권 잡기해서 그렇죠. 또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2009년에 0.4%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네. 올해는 1% 이상 세계 경제가 2009년보다 충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가가 20달러 이하로 일시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그런데 유가는 우리 주가하고 아주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예, 0.73 정도 상관계수가 나오는데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유가도 너무 낮고 그다음에 우리 주가도 저는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GDP 성장률만큼 명목 GDP만큼 네네.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평가해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우리 장기적인 명목 GDP에서 3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과대평가. 과소평가. 과소평가. 예, 네네네. 예, 예. 네. 그러니까 명목 GDP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주가가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하는데 네네. 지금 한 30%, 어. 뭐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정도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1,700이라고 치면 여기서 30% 정도는 더 올라가야 우리 GDP 정상이죠. 성장률만큼 예. 코스피 지수가 되는 예. 것. 네.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멀리 내다보면은 언제든지 가소평가는 해소되거든요. 아까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다가 가소평가 국면으로 갔습니다만 네네. 이 가소평가가 심하면은 언제든지 올라가요. 그렇죠. 멀리 내다보면은 주가도 오르고 유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시간의 문제인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네. 뭐 시야를 최소한 1년 정도만 보더라도 네네. 지금은 유가도 주가도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러니까 교수님의 어떤 뉘앙스는 당장 뭐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꽤 좋은 기회 같다는 느낌을 좀 받네요. 예, 저는 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할 수 없는. 코로나 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 5, 6월 달에 상당히 반등다운 반등이 이번 반등보다 큰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5, 6월쯤이요. 예. 네. 그다음에 하반기는 경기 침체 지표들이 너무 심하게 나올 거거든요. 네. 아마 애널리스트 기업 전망치, 이익 전망치를 많이 낮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충격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저는 마지막 충격이 아닌가.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모든 게 너무 싸죠, 그냥.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네네. 예, 최근에
저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로버트 베로그스라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1918년에서 20년 사이에 스페인 독감이 발생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독감이 봄에 발생했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그해 가을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때 최대 피해를 줬는데요. 그래서 20년까지 지속됐는데 인구의 43개국의 2%가 죽었습니다. 아, 네. 3,900만 명이 죽었고요. 지금 인구로 따지면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스페인 독감이 GDP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네. 봤을 때 2년 동안 43개국의 실질 GDP가 평균 6% 감소했고요. 소비는 8%더 충격을 받았고요. 네. 주가의 실질 수익률도 26%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여름 가가지고 잠잠해지고 문제가 없는데 가을에 가가지고 그때처럼 한 번 더 충격이 있다면은 거기서 또 상황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예, 길도 바꿔야 되고. 네. 그런데 어떻든 저는 올 하반기에 충격은 한 번 있더라도 지금 유가는 모든 것이 너무 싸다. 네네.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지금은 서서히 주식 비중 이런 비중을 늘려갈 때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이제 1918년, 19년 그때쯤이니까 정확히 거의 100년 전쯤이에요. 예, 100년 전 일입니다. 와, 거의 정확히 100년 전쯤이고. 저 그때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잖아요. 저기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그 비슷한 시기에 좀 나타났었던. 예, 그랬었죠. 예. 와, 그렇게 어려운 시기, 물론 100년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교수님의 이런, 좀 뉘앙스의 변화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좀 이거였었어요. 중국에 대해서 기회를 찾아봐라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만큼 중국의 기회가 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무너지질 않았으니까. 아직 안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올 상반기에 중국 경제, 금융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주식을 사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한 것처럼 아직 무너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중국 장기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경제가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중국의 국민 소득이 작년에 $10,000가 넘었었거든요. 이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중국이 자본시장, 금융시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방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은행 사업을 외국인들한테 다 개방했거든요. 올해는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거의 다 개방합니다. 그리고 저는 머지않아 중국의 외환시장마저 자유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 주식이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멀리 내다보면은 저는 미국 주가도 오르고 많이 저평가되고 우리 주가도 오르겠지만 앞으로 4, 5년 내다보면은 가장 많이 오를 주식이 중국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내수 1등 우량주.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으면 우리가 97년 IMF 경제위기였고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구조조정하고 나서 한국을 대표하는 내수주들이 일부는 80배, 일부는 60배 이런 정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그런 주식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조언, 투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 대처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한마디 좀 남겨주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년, 2년을 내다본다면은 지금 주식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달 시기고요. 특히 중국 비중을 많이 늘려갈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보면은 저는 5, 6월 달에 한번 반등다운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뒤는 조금 경제 지표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아까 스페인 독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거든요. 가을에 그때처럼 한 번 더 심화되면 그때 또 다른 충격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시라면은 저는 5, 6월 달에 조금 비중을 줄이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멀리 내다보면은 계속 주식 비중을 늘려갈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교수님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